네, 방금 소개받은 책 보는 여자 최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만나고 있는데,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 소중한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오늘 환자혁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할게요. 공유되었죠? 환자혁명. 제가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근데 건강하시다는 분도 계셨고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거든요. 자, 여기 건강하려면이라는 거를 제가 해놨는데 건강하려면 우리가 막연하게 내가 건강하고 싶어라고 해서 우리가 건강을 금방 또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또 잘못했다고 그래서 금방 건강이 나빠지는 거는 아니에요. 그것이 누적이 됐을 때 질병으로 갈 수도 있고 누적이 됐을 때 호전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 세 가지 축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려면 첫 번째는 구조적 치료법이 있어요. 우리 그 신체가 바로 서야 되잖아요. 그 호랑이들은 이렇게 네 발로 걷고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는 그 동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네 발로 걷는 동물들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허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발목이 다 내 몸을 지탱해주고 있거나 아니면 이 머리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거나 여러 가지가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인데 이 구조적 치료법이라는 것은 어, 원래 우리가 태어났었던 몸의 구조, 척추가 바로 서 있고 그리고 목은 C자로 구부려져 있고 허리는 S자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자꾸자꾸 내 생활 습관에 의해서 틀어지다 보니까 어느새 저희들이 이제 자꾸 거북목이 되어버려고 목이 이제 C자가 아니고 일자가 되는 거죠. 허리도 S자가 아니고 침대 생활을 많이 하니까 요즘 저희의 건강을 가장 망쳐놓은 것이 침대와 자동차라고 합니다. 또 냉장고. 음. 그래서 침대 생활을 하게 되면 허리가 S자로 쭉 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밑으로 처지죠. 아무리 좋은 매트리스를 쓰더라도 밑으로 엉덩이 부분이 처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허리가 위로 안 내려가고 밑으로 쭉 처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변하기 시작을 하죠. 처음에는 단순하게 약간 허리가 좀 약간 불편해, 목이 불편해 이 정도로 되다가 이 구조가 잡히지 않으면 나중에 목신경을 누르게 되고 머리의 혈류 증가량을 감소시키게 되고 허리 부분에 흐르는 기의 흐름이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그 생식기와 관계된 질환에 시달리게 되고 손발이 차갑게 되고 이런 것들이 가장 그 근본적인 그 구조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구조적 치료법을 기억하셔야 되고 화학적 치료법은 영양입니다. 영양. 그러니까 내가 먹는 영양이 모두가 세포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화학적으로 들어가건 천연적으로 들어가건 세포는 좋은 걸 먹을 수도 있고 나쁜 걸 먹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걸 많이 먹어서 세포를 건강하게 하자. 이게 화학적 치료고요. 멘탈적 치료법은 이 두 개가 다 잘 돼 있는데 나는 너무너무 평상시에 막 불안하고 화가 많이 나고 왠지 걱정도 너무 많고 스트레스도 작은 일에 많이 받고 작은 일에 너무 연연하고 남의 말에 막 집착해가지고 신경 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멘탈이 이제 좀 덜 건강해서 나타나는 반응들인데 이것 또한 상당히 우리 건강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면서 살 것인지. 이 세 가지가 병행이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조금씩 내가 잃어버렸던 건강을 찾아 나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그래도 아직 건강해. 젊고 나는 습관을 잘 잡고 있어서 아직 건강합니다. 통증도 없고 질병도 없어요. 어떤 피의 그런 탁도나 이런 것도 탁하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냥 건강을 그냥 단편적으로만 보면 그냥 운동 조금 하고 비타민 조금 먹어서 될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요소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강에 그 호전되기 위한 그 요소들은 한 7, 8가지 정도 됩니다. 그거를 총체적으로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 놓은 것이 이것이고요. 건강 케어를 하실 때는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지지난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건강을 결정짓는 요소예요. 첫 번째는 영양, 좀 아까 이야기한 좋은 영양소를 먹어서 세포가 좋게 만드는 거. 두 번째는 몸의 내부 환경, 면역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하자. 세 번째는 잠을 잘 자야 된다. 질 좋은 수면을 해야 된다. 근데 지난번에 틈만 나면 뭐라고 했죠? 틈만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틈만 나면 자라. 자라고 자라죠. 그랬어요. 호사님 틈만 나면 주무셨어요? 그래서 잤죠. 응. 많이 잤어요, 지난주에. 아, 많이 잤어요? 아, 잘하셨어요. 우리 틈만 나면 자야 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는 타인의 행동이나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제어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이죠. 그래서 나는 타고나기를 너무 예민하고 신경계도 약하고 그렇게 타고났어. 간도 약해.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환경적으로 이거를 바꿔낼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냐면 교육에 의해서 훈련하면 반드시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격이라면 내가 바꿔야 되죠. 나는 쌈딱 같은 성격이야. 누가 막 나한테 뭐라고 하기만 해봐. 나 가만 안 둬. 이런 막 성격을 갖고 있어. 까칠한 성격을 갖고 있어. 남을 공격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이렇게 됐다면 바꿔야죠. 그리고 환경이 내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야.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환경을 금방 바꿀 수는 없으니까 서서히 바꾸면서 달관해야 되죠. 그 환경을 내가 다 통찰하는, 포함하고 갈 수 있는 삶 안에서. 그래서 스트레스는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건강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이제 환자혁명 같은 건강과 몸과 관계된 영양소와 관계된 이야기도 하지만 작년에는 그 멘탈 케어 방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몸에 대한 이해와 마음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해야만 내 스트레스를 내가 케어할 수가 있는 거고, 다섯 번째는 환경 오염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어쩔 수 없는 우리 환경의 기후 변화라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대기 오염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그리고 생활이 편리함으로 저희들이 받는 혜택의 아주 그 힘든 부분, 플라스틱 문제, 여러 가지 그 화학 첨가물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조금 조심하면 좋죠. 그래서 최대한 내가 몸에 갖고 있는 걸 배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덜 쌓이게 내가 뭐 공기청정을 많이 한다던가 아니면 좋은 물을 과하게 만들어낸 좋은 물을 먹어준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환경으로부터 나를 좀 방어하는 그런 시스템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좀 덜 환경 오염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겠다. 그래서 영양으로는 한국 음식
이런 비빔밥 같은 음식을 많이 먹자. 만약에 못 먹는다면 종합 비타민을 먹자. 두 번째는 잠, 나를 리셋하는 훌륭한 친구다. 잠을 안 자고 뭘 하겠다는 생각 이제 버려라. 내가 잠을 만약에 못 잔다면 잠을 편안히 잘 수 있는 영양소라든지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필요한 용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통해서 잠을 일단 숙면을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많이 웃자. 요즘 저희가 쇼펜하우어의 그 철학책을 읽고 있잖아요. 그 철학책에 명랑한 사람이 상당히 건강하대요. 명랑한 사람. 여러분은 명랑한 편이세요? 아니면 우울한 편이세요? 부정적인 편이세요? 명랑한 게 정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웃어봅시다. 자, 우리 한번 웃어볼까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한번 웃어보세요. 아, 웃으니까 너무 예쁘세요. 네. 네, 이거는 꾸준한 자기 변화 프로그램에 내가 참여함으로써 잘 생기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환경오염 같은 것들, 네, 쓰레기 같은 나의 번뇌들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버려버리자 그냥. 중금속도 물건도 두려움도 쓰레기통에 확 버려버리자. 버리는 습관 만들자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행복에 집중하자. 지금이 우리들의 최고의 날이다라는 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시 여기서 오늘 하기 전에 잠깐 공유 중지하고 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피드백을 했는데 자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아니 한 주가 아니구나 한 달이구나 건강학적으로 내가 좀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실천들을 좀 해보셨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명랑한 호선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많이 했지요. 아, 네. 어떻게 했어요? 어, 저는 이제 내가 한 행동을 매일같이 올리는 저희 성공 습관 올리는 게 있어요. 그 이제 뭐 A코어, 10코어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에, 어, 늘어난 A형 품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벌써 한 달 됐더라고요. 딱. 근데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에, 여러 가지 더 예전에 아팠던 곳이 많이 드러나게 됐지만 되게 신나게 땀을 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땀이 더 많이 나오게 되고, 이 시몬유라는 제품을 옛날 거에서 지금 GX라는 제품으로 바꿨는데, 신나게 땀이 나요. 한 시간 동안. 근데 그 한 달 전에, 한 2주 전에는 그냥 땀이 신나게 나니까 사용 시간을 좀 줄여가지고 30분? 20분 정도 땀 나고 그냥 제가 안 했더니 그렇게 막 호전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날도 더워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똑같이 한 시간을 했었으면 한 시간을 해내라. 땀이 세포에서 수분이 빠지는 거지, 독소가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니까 시간이라는 것을 맞춰줘야 된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시간을 다시 해냈더니 뭔가 변화가 오게 됐고, 그리고, 많이 자고, 그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약간 그 S자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 폼롤러로 지금 등 뒤를 쭉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행동, 발끝 부딪히게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해내가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한 달 전에 환자혁명을 하면서 스트레스, 환경오염, 잠, 뭐 이런 것들 잘 관리하라고 해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조금 내가 몸이 안 좋다,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제치고 잠을 잤던 기억이 납니다. 파이팅. 네. 우리 실천의 대가 허선님 대단하십니다. 향실님 어떠셨어요? 네, 들리나요? 들려요. 잘 들려요. 아, 네. 이어폰을 꼈어서. 실천했던 걸 얘기하는 거죠? 네. 잠, 잠. 잠, 잠. 저는 잠을, 안 자면
못 살아요. 그래서 잠을 너무 잘 이렇게 자죠. 그냥 누우면 그냥 자서 어, 기본 잠을 뭐 7시간 이상 지금 자는 편이고요. 음, 너무 피곤하면 모든 걸 지키고 자요. 근데 이제 요즘 요 근래에 이제 잠을 잘 자도 이제 일정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 일정을 다 소화하느라고 받는 어떤 이 스트레스로 이 잠을 자도 어떤 피로가 회복이 안 되고 몸이 굉장히 요즘 좀 안 좋았거든요. 일이 많아서도 그렇지만 체력이 정말 너무 좀 딸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우리가 그 군사하는 센터에서 이제 기천이라는 운동을 많이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근력 운동을 했었는데 네, 여러 미팅 때 밀려가지고 그 시간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일주일에 1시간 하는 것마저도 이제 꾸준한 근력 운동이 안 되니까 더 체력이 무너지지 않나 싶어서 집에서 간단하게 이제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지만 그거를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미팅. 엄마 미팅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저 떨어져 사시라 네, 그래. 형제님 괜찮아요. 이제 마무리 아, 해주셔도 됩니다. 네네. 그래서 좋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제 비전 과정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사진도 찍어서 올리라고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제가 규칙적으로 뭐 프랭크라든지 뭐 팔굽혀펴기라든지 내가 신장 자세를 지금 다시금 좀 해서 체력을 보강해야겠다. 체력이 경제력이다. 좀 체력을 이렇게 좀 근력을 좀 강화시키려고 좀 결단하고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우리 경아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아, 잠을 좀 잘 못 자가지고, 커피를 끊은 지가 한 달 좀 넘었어요. 그랬더니 잠자는 거가 많이 좋아졌어요. 졌는데, 좀 숙면을 하다가 좀 잘 깨요.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마그네슘을 좀 먹고 자기 전에 먹었더니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은주님은 한 달 동안 어떠셨어요? 건강한 생활이요? 건강을 네, 위해서? 그러니까 환자혁명에서 나온 것들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셨는지 좀 이따 운동하고. 할게요. 운동하고. 네. 아, 운동하고 잘 먹고. 저는 항상 또 밝잖아요? 밝게 살고. 뭐, 걱정거리 그때그때 뭐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살고 있는데. 독소 더 이상 빼고. 관리할 게 없어, 더 이상. 항상 더 이상 할 게 없어. 먹는 거나 좀 줄일까요, 그럼? 네, 대단하십니다. 은하님, 네. 제가 일을 너무 늦게 끝나고 오느라고 음, 머리도 못 말려. 정신이 하나도 없네.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산에 오름 갔다 오고요. 어, 뭐, 딱히 뭐, 많이 아프거나 하는 데는 없는데, 이제 무릎 같은 데가 조금 아프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라파 쓰고, 봄도 쓰고 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뭐 건강은 그런 좀 좋아진 것 같고 음식 먹는 것도 생식을 좀 먹어서 이제 제가 위가 좀 안 좋았는데 그냥 위너지를 계속 이제 3시간에 한 번씩 먹는 습관을 들여서 먹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건강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은서님, 네, 은서님 음, 어떠셨어요? 한 달 동안 뭘 실천하셨을까요? 저는 이전에 하고 있는 요가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기 때문에 되게, 어, 성실하게 했어요. 성실하게
아프게 그날은 녹초가 돼서 그냥 골아 떨어질 정도로 음, 요가를 했었고 또 그리고 보통은 잠을 못 자면 항상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밥 먹고 바로 누워서 잤어요. 그랬더니 그게 다 살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졸리지만 그냥 걸어요. 그냥 걷고 의식적으로 그냥 은행에 가는 업무를 점심시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걷는 걸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음, 그 습관을 들고 그 약간 멘탈적인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욱하는 성격이어가지고 그 우구를 안 하려고 음, 그냥 약간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일단 차단시키고 이제 뭐 카톡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템포 조금 느리게 반응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을 좀 해서 그래서 상대방하고 조금 서로 대화에 상처 같은 거 안 받고 네, 약간 그런 노력을 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십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순성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네. 저는 그, 정신적으로 뭐라고 하지? 그, 이렇게 마음에 있는 분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음, 게 많이 내려갔어요. 어, 네, 시간만 되면, 여건만 되면 무조건 걸었거든요. 어.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됐는데, 요즘에는, 죄송해요. 우리 고양이가 앞에 와서. 음, 그, 이렇게 그 얘기를 자주 하시잖아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모든 게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뀐다. 내가 바뀌어야지만 내가 바라보는 그 모든 게 바뀐다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내려놓고 가라앉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즘에는. 어, 네. 네, 근데 걷는 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걷는 거, 네, 걷는 거 추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미자님 이야기 하시기가 어려우시다고 아까 정욱님도 이야기하기가 어려우시죠? 지금 근무 중이시죠? 현미님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미님도 어려우신 것 같고 남예님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남예님도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만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자각을 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또 이 시간이 딱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그냥 원상태로 돌아가죠. 그래서 자꾸자꾸 잊어버리지 않게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몰라서가 아니고, 잊어버리지 않게. 요즘 현대인은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활용을 못하죠. 그래서 저희 활용하는 방법은 자꾸자꾸 반복해서 듣고 깨닫는 거, 그리고 실천하는 거. 이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 잔의 혁명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행복의 90%는 건강에 의해서 좌우된다. 쇼펜하우어가 한 말입니다. 정말로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어떤 시간과 노력과 돈을 나한테 투자하고 계신가요? 이건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식적인 말들이 내 그 삶에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는 있지만 많이 모르는 것처럼 살아요. 그게 우리들의 지금 약간 모순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나 다 알아 그거. 네가 얘기하는 거 나도 다 알고 있어.
네 강의 다 들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고민을 만약에 올해도 하고 있다면, 그분은 다한다병에 걸리신 겁니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몸으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여기 북권에 계신 분들은 뭔가를 실천해서 내 삶이 조금 변화하는 거를 원해서 이 안에 들어오셨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들인데, 오늘 또 이야기 나눌 것들이 여러분들 삶에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것이 생기면 약을 먹기 전에 아픈 원인을 찾아라. 저희는 그렇지 않죠. 저희는 아직 좀 습관이 저희는 좀 잘 잡혀가고 있어서 아픈 곳이 생기면 일단 약을 먹질 않죠. 아픈 원인을 찾죠. 내가 왜 아프지? 내 머리가 오늘 왜 아프지?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머리가 나한테 저 아프다고 신호를 주는 걸까? 내가 뭘 잘못 먹었나? 체했나? 아니면 내가 오늘 좀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자꾸 그게 그 두뇌의 신경계를 누르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내가 아픈 원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당뇨에 걸린 사람들은 왜 당뇨에 걸렸을까요? 원인이 뭐죠? 당뇨 걸리는 원인이 뭐예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이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당뇨는 왜 걸리는 거죠? 뭐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당뇨는? 일단 당을 많이 먹어서 당을 많이 먹어서. 과도한 운동을 안 스트레스와 해서, 충격 운동을 때문에. 안 해서. 왜요? 과도한 스트레스와 스트레스도 많이 충격. 받아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과도한 충격. 자,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당뇨는 음식 때문에 생기는 질환입니다. 음식. 근데 음식 때문에 생긴 질환인데 뭘로 고치려고 해요, 우리는? 약. 약으로. 약으로 고치려고 하지. 비만은 왜 생긴 거죠? 비만? 많이 먹어서 많이 먹어서. 많이 먹고 안 움직이니까.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 빼고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그러면 이제 많이 대사가 안 되니까 수분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죠. 그럼 수분을 내보내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되죠. 비만은 무언가 먹습니다. 먹고 덜 움직여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죠. 결국에 그분의 생활 습관 때문에 비만이 생긴 건데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디를 가죠? 병원에 가거나 한의원에 가서 비만을 해결하려고 하죠. 자,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은 왜 원인이 뭘까요? 우울증, 생각이죠. 생각 습관이 좀 뭔가 좀 틀어져 있는 거죠. 근데 생각 습관은 고치지 않고 계속 어떻게 해요? 약만 먹어요. 약만 먹어요. 네, 약 먹기도 하고 계속 낙탄만 하고 있죠. 내 생각을 고치지는 않고 계속 상황만 탓하고 있는 거. 자, 관절 질환은 왜 올까요? 염증이요. 염증이요. 맞아요. 또요? 운동 습관? 네, 운동 습관. 그렇죠. 염증, 근육, 자세, 운동 습관. 결국에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면서 관절에 염증이 붙은 게 관절 질환들이죠. 근데 관절 질환은 다 조금 나이 먹으면 다 오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다 뭘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약이요. 다 약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빨리 가서 소염 진통제 먹고 근육 유연제 맞고 그리고 자세는 아무렇게나 하고 그러면서 관절이 낫기를 바라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거야? 계속. 자, 그래서 진짜 아픈 원인은 이것이 해결되어야 이것들이 해결이 되는데 이것들은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되게 소극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되게 편한 방법으로 나를 케어하려고 하죠. 우리는 고통을 싫어하니까 뭔가를 막 계단 오르는 거 싫어. 힘들잖아.
그냥 소염제 먹으면 되는데 뭘 계단을 오르고 그래. 어, 그렇게 생각하는, 너무나 지금 현대인들은 생활이 너무 편하잖아요. 세탁기가 다 해줘. 응? 알칼리 전해환원수가 최고의 물을 싱크대에서 아침에 신선하게 먹을 수 있어. 온돌방 같은 것을 저희가 온으로 막 깔고 일상 자동차 타고 다녀. 뭐 엘리베이터가 다 막 100층까지 올려다 줘. 얼마나 편안한 생활에 젖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 몸도 정말 편한 걸 자꾸 찾아요. 근데 음, 이렇게 가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픈 거에 대한 원인을, 내가 만약에 지금 관절 질환이 있다면 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뇨가 있다면 내가 먹는 음식이 어떤지. 우리 그래요. 아, 저는 밥밖에 먹는 게 없어요. 간식 하나도 안 먹고요. 밥도 조금만 먹어요. 막 이래요. 근데 그분 그 생활을 들여다보면 밥은 조금밖에 안 먹는데 막 과자를 많이 먹는다던가 달달한 막 빵 같은 거 많이 먹는다던가, 그리고 커피 탈 때 막 그 당 같은 거 많이 넣어서 먹는다던가, 이런 습관들이 다 젖어 있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안 먹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자기가 이제 자기 자신을 잘 못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아프면 아픈 원인을 반드시 찾아 나가자. 자, 이제 첫 번째 당뇨병에 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당뇨는 한마디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당뇨, 포도당이 에너지로 쓰여서 우리한테 힘을 내줘야 되는데 뭘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소변으로 그냥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당뇨병이죠. 그래서 당뇨병 초기에 먹는 약 메포닌 하나, 두 번째 거기에 첨가돼서 글리브라이드라는 약 하나, 이렇게 칵테일처럼 믹싱해가지고 자꾸 먹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인슐린 처방을 받게 됩니다. 1번도 안 듣고 2번도 안 듣고 결국에는 인슐린을 처방받게 되는데, 이 당이 왜 지금 당뇨는 앞으로 현대인한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이제 당에 아주 취약하게 될 거거든요. 왜냐면 폐경이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더더군다나. 여성 호르몬이 고갈이 되면, 우리 몸은 피떡이 잘 생깁니다. 피가 막 끈적끈적하게 변하고, 피가 뭉쳐 있어요. 이렇게. 피떡이 막 어혈 같은 게 뭉쳐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머리카락만한 모세혈관부터 막기 시작하죠. 그게 혈전이 경동맥을 막으면 뇌경색이 되는 거고, 심장을 막으면 협심증, 아예 막으면 세포가 괴사돼서 심근경색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혈전이 생긴다는 건 위험 신호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 혈전을 막기 위해서 아스피린도 주고 혈전 용해제도 쓰고 그런 겁니다. 저희가 그런 거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병원에서는 쉽게 손쉽게 건강을 케어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현대인들은 편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당뇨병을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이건 정말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이제 밥을 먹어요.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죠. 혈당. 이건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혈당이 올라가요.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 췌장에서 뭐가 나오죠? 인슐린. 네, 인슐린이 나와요. 왜 나올까요? 췌장에서. 당을 소화흡수시키기 위해. 당을 소화흡수 시키기 위해. 또요? 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려고. 경아님 정답입니다. 자, 당을 소화 흡수시켜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에너지원이 만들어져요. 힘이 나요, 힘. 근데 그래서 인슐린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인슐린이 당을 업고 세포 안으로 쭉 들어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인슐린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당이 막 많이 올라가요. 밥을 많이 먹었어. 아니면은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음식물을 막 먹었어요. 그럼 당이 많죠. 당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당이 많이 생성되면 인슐린이 너무 힘들죠. 많이 나와서 많이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돼요. 인슐린이 할 일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세포로 넣어줘야 되는데 인슐린이 제대로 이제 과부하 걸리고 힘드니까, 그리고 췌장 기능이 떨어져서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못 하니까 몸에서는 어떡하냐? 포도당을 빨리 혈액 내에서 처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뇌한테 어떻게 하냐면 빨리 내가 포도당을 세포로 넣어야 되니까 빨리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인슐린을 빨리 더 내보내줘 막 이래. 그래갖고 뇌에서 인슐린을 더 많이 내보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막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항생제 계속 먹으면 항생제 내성이 생겨서 듣지 않듯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인슐린 내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슐린이 처음에는 이런 일을 잘 하다가 이제 이 시스템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인슐린이 자기 할 일을 점점 못하게 돼요. 내성이 생기니까 더 센 인슐린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더 많은 인슐린을. 근데 인슐린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혈당이 잡히질 않아요. 인슐린이 일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에 쓰여야 되는 포도당이 세포로 못 들어가고 어디로 나와요? 혈액으로. 소변. 소변으로 나와. 소변으로.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세포로 못 가니까 소변으로 그냥 주룩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는 그 에너지가 없으니까 당뇨 환자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훅 지쳐버리죠. 오줌으로 다 그게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그래서 당을 일시적으로 약으로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이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혈중 인슐린을 낮출 것인가. 이 환자혁명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위 밴드 수술한 사람이 있죠. 막 너무 비만하거나 아니면 위가 안 좋아서 위 절제 수술을 한 사람, 밴드로 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당뇨병이 나은 거예요. 왜 나왔을까요? 적게 식이조절. 먹어서. 어, 소식. 소식해서 일단 적게 먹는 거예요. 이 첫 번째가 된 거예요. 밥을 먹는다가 많이 먹을 수가 없는 신체적인 조건이 되면서 밥을 조금 먹은 거예요. 그러면 양이 조금이니까 혈당이 덜 올라가겠죠. 그럼 인슐린이 저항성이 생기지 않겠죠. 덜 생기겠죠. 그래서 당뇨가 낫는. 그러면 결국에 정답은 어디에 있어요? 정답은 식습관에 있는 거예요. 내가 먹는 식습관에. 그래서 환자혁명에서는 간헐적 단식을 해라. 굶는 거를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우리가 세 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사실은 건강한 상태는 어떤 상태야 건강한 상태냐면 생식을 먹어도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내 컨디션이 참 좋은 상태예요. 근데 나는 막 소고기를 먹어도 내 에너지가 계속 딸려. 이거는 뭔가 지금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 간헐적 단식을 반드시 해보시고요. 저녁을 무조건 5시, 6시 안에 끝내시고 그 이후에는 드시지 말아보세요. 그것도 이제 공복 상태를 많이 유지하는 거. 그렇게 되면 간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아요. 해독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단식을 좀 하시면 에너지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내 몸에 노폐물도 많이 나가요. 탄수화물 제한식을 하셔야 되겠죠? 탄수화물은 아주 꼭꼭 씹어서 조금만 먹고, 그리고 야채류, 상추, 요즘 상추 되게 맛있죠? 상추를 막 많이 싸먹는다던가, 단백질을 함께 싸먹으면 정말 좋죠? 고기 식사를 잠깐씩 하든가, 이런 식으로 탄수화물 제한하고, 대신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보충하셔야 됩니다. 이거 없이 그냥 영양소 결핍으로 남는다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가 되고요. 이 혈당을 없애기 위해서는 식사 후 30분
당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소식하고 30분 뒤에 무조건 걷고 자꾸 걷지 못하면 서서 눕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서서 무언가를 하고 이렇게 내 당을 그때그때 해결하는 습관. 하루하루 생긴 스트레스 오늘 해결해야 되고 하루하루 생긴 당 오늘 해결해야 됩니다. 누적시키면 안 돼요. 그게 저희가 건강을 좋게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콜레스테롤은 어떻다고요? 콜레스테롤은 이로워요, 해로워요? 해로워요. 해로워요. 왜요? 왜 해로워요? 혈액을 끈적거리게 만들어요. 염증을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콜레스테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많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다 과한 게 문제가 돼요. 그죠? 감정도 너무 과하면 너무 좋았다가 너무 우울했다가 이 기복이 심하면 사람이 평화롭지가 않죠. 그렇듯이 아까 좀 전에도 당이 너무 많아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돼서 당이 해결이 안 되는 거. 콜레스테롤은 적정하게 우리 몸에 있어야 되는데 많이 있게 돼서 해로운 거. 그래서 어떤 등식이 성립하냐면 콜레스테롤은 나쁜 거니까 먹지 말아야 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콜레스테롤을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콜레스테롤은 모든 그 막을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세포 막, 그리고 한 가지 까먹었네. 막이 하나 또 있는데. 그런 막들을 다 이렇게 싸고 있어요. 인지질 형태로. 지질, 그 지방이죠. 그래서 그 막을 형성하는 게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뇌의 90%가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필수 지방산 같은 좋은 오메가3나 EPA나 DHA 이런 것들을 안 먹는 사람들은 이 뇌 순환이 잘 안 돼요. 기름은 기름으로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런데 콜레스테롤은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이 조한경 씨는 85%를 간에서 만든다고 하고 15%가 음식으로 만들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70% 30%라고 하고요. 어떤 분들은 80% 20%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간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합성하고 재활용하고 영양분 분해하고 이게 다 간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당분은 지방간의 원인입니다. 이 당분이 전부 간으로 가서 지방간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 식생활에서 내가 굳이 뭐 이렇게 당분을 많이 섭취 안 하는 것 같아도 저희가 음식 만들 때 뭐 꿀도 넣죠, 올리고당도 넣죠, 설탕도 넣죠. 그래야 짜고 맵고 달아야 우리 음식이 참 맛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지방 간을 만드는 이제 음식들을 저희가 많이 만들고 이런 과당을 이동시키는 효소는 간에만 있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간이 튼튼하지 못하면 대사가 잘 못하면 콜레스테롤을 합성하고 분해하는 역할을 잘 못하는 거죠. 그 못하게 되면 지방간으로 만든다거나 피를 탁하게 해서 혈액 안으로 다 흘러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지혈증 약은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라고 하거든요. 이 약의 핵심은 뭐냐? 간이 콜레스테롤을 합성하고 분해하고 이 역할을 하는데 간이 콜레스테롤을 합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간이 콜레스테롤을 만들지 못하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간한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 고지혈증 약을 많이 먹게 되면 간이 손상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간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고 여기 환자혁명에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고지혈증 약은 그리고 병원에서 그렇게 오래 처방해 주지 않아요. 잠깐 처방해 주거든요. 이거를 보약처럼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째해서건 간에 내가 콜레스테롤을 해결하는 그런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가져야 되고요. 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려면 나는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낮춰야 돼, 그럼? 콜레스테롤과 염증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염증 반응을 없애야 되는데
우리 몸에 염증 투성이죠. 여러분들 내 피가 지금 염증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피 항상 뽑아서 보시나? 염증 있나 없나? 피곤하면 피곤하면. 염증이 있으면 이제 몸으로 나타나죠. 면역이 떨어진다든가. 무조건 이제 우리가 그 성인들은 염증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다 염증 투성이에요. 피가 다 염증 상태. 내가 피곤하거나 뭐 잠도 못 자고 막 허리 아프고 막 이런 거 다 염증 상태예요.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점점점 높아지죠. 피는 점점점 끈적해지죠. 그럼 몸은 되게 무겁죠. 막 눈도 너무 아프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도 않죠. 막 이런 상태가 계속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염증 수치가 자꾸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염증 수치를 낮춰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한테, 건강을 잘 아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을 받으면 염증 수치를 낮출 수가 있어요. 자, 관절 통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절 통증이 자꾸 생길 나이가 돼버렸어요. 지금 있으신 분도 계시고요. 통증은 내 몸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자꾸자꾸 병이 깊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병이 낮을 때 빨리빨리 해결을 하셔야 돼요. 통증의 원인은 뭐라고요? 염증. 염증. 그 염증이 있으면 통증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증과 염증은 같이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피의 측면에서는 통증이 염증이다, 염증이 통증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구조학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통증의 원인은 신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냐면 통증을 일으키는 것은 신경 맞아요. 근데 신경 지배력이 약하신 분들이니까 신경이 과도하게 센서티브한 사람들은 염증이 조금만 증가해도 신경이 약해지기 때문에 통증을 더 많이 느끼죠. 그래서 교감신경이 긴장돼 있는 사람은 똑같이 통증 수치를 6을 막 주면 교감신경이 긴장돼 있는 사람은 10으로 느끼고요. 부교감신경이 발달돼 있는 사람은 6의 통증을 줬을 때 3 정도밖에 느끼질 않아요.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아프다고 호들갑이야 라고 하는 거, 이거 다 그 사람이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좀 센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사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도 괴로워요. 자, 허리, 목, 어깨, 무릎, 손가락, 관절염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관절염이 생기는 이유는 염증. 염증이죠. 염증을 꼭 기억하세요. 네, 염증. 내 통증이 생기는 건 염증이다. 피의 염증세포가. 그리고 일단 뭐 근육적인 측면에선 이 근육이 이렇게 수축됐기 때문에 그래요. 10cm짜리 근육이 5cm로 수축됐어. 단축돼 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걔가 막 옥죄가지고 신경을 누르고 있고 막 그 뼈를 틀어지게 만들고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 5cm 된 근육을 10cm로 다시 원상태로 늘리는 행위를 해야죠. 스트레칭, 요가, 필라테스 여러 가지 그 스트레칭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운동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하셔야 돼요. 그 근육 수축이 많이 일어난 사람들은요. 몸을 충분히 안 움직여 준 거예요. 이런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첫 번째는 몸을 안 움직여서 근육이 자꾸자꾸 쫄아들게 만든 거. 그리고 염증 유발 음식을 많이 먹은 것이 원인이 됩니다. 처음 먹었다고 원인이 된다고요? 아니면 누적 됐을 때 원인이 된다고요? 누적됐을 때. 누적.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누적입니다. 누적. 과하게 무언가를 먹는 것과 그리고 누적시켜서 무언가를 하는 것. 이게 아주 만성적인 고질병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원상태로 돌리기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뭐 노력해보시고, 안 돼. 난 안 되나 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된, 누적된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원상태로 돌릴 때는 정말 노력하고 기다려 주셔야 돼요. 원상태로 되돌아갈 때까지. 그래서 수축된 이완을
이완시켜주고 수축된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염증을 낮추는 음식을 먹는 것이 관절 통증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과도한 탄수화물이나 당분 섭취, 수면 부족, 스트레스 이거는 근육을 긴장시키고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막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듣고 있는 입장, 저는 이야기를 하는 입장. 누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까요? 하는 입장. 응, 하는 입장이 훨씬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래서 제가 막 더 이렇게 열정적으로 강의하면 이쪽 근육, 흉쇄유돌근, 스트레스 근육이 이렇게 경직이 돼요. 그래서 강의 끝나면 이렇게 또 만져주고 풀어주고 막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요 목 근육이 경직이 잘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근육 긴장을 시키니까 당연히 통증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음식을 먹지 않아주는 거.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더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스트레스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나오네요. 자, 우울증.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울증. 자, 우울증. 한국인 OECD 국가 중 자살률 몇이요? 1위. 1위.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대한민국 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인데, 인천공항 가보면 우리나라처럼 정말로 발달된 나라가 없는 듯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우리가 자살률 1위일까요? 인터넷 열면 맨날 자살했대. 부모가 아이를 같이 동반 자살시켜. 아들이 엄마를 죽여. 또 막 여러 가지 것들, 친구를 죽여. 막 영화만 보면 살인과 관계된 영화밖에 없어요. 진짜 자살률이 너무 많아졌어, 우리가 일이.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세요? 네. 네. 예, 네. 대답하신 분들만 행복하신가 봅니다. 이게 마음의 병이죠, 우울증은. 마음의 병은 우리의 희망을 앗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병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막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해주고 병원도 가서 얼렁얼렁 막 케어를 하는데 내 마음이 힘들어. 내 마음이 정말로 불안정하고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 많이 받아. 내 스스로 제어를 못하겠어. 라고 하는데 어떤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신경정신과도 가지도 않고 해주죠, 치우고. 그냥 책도 읽지도 않고 그냥 이 마음을 그냥 뭔가 스트레스 푼다는 행위로만 자꾸 해결하려고 그래요. 나 스트레스 빨리 풀어야 돼. 막 그래서 막 술을 마시거나 막 사람을 만나서 수다를 떤다거나 아주 단편적인 그걸로 해결만 하려고 하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마음 공부입니다. 뇌하수체 호르몬에서 6가지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우울증과 관련된 호르몬은 이 앞에 있는 이 전두엽에서 그 시상하부 뒷부분에 나오는데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호르몬에서 분비를 해라 호르몬을 스트레스가 딱 오면 마음이 힘들면 이 호르몬을 분비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신 호르몬, 부신 피질 호르몬, 신장 콩팥 위에 있는 부신 피질 호르몬에서 이 코르티솔과 DHEA라는 호르몬을 막 분비를 시켜서 스트레스가 딱 상황이 되면 이거를 해결을 해줘요. 근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너무 많이 피곤한 것도 다 스트레스예요. 몸은 다 스트레스로 마음의 병만 스트레스가 아니고요. 내가 피곤하고 운동 많이 하고 이것도 다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가 꼭 막 화내고 이것만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몸을 좀 쉬어줘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요거를 이런 호르몬들이 나와서 해결을 하는데 내가 오늘도 스트레스 줘, 내일도 스트레스 줘, 모레도 스트레스 줘, 한 달 내내를 스트레스를 줘요. 내 몸한테, 내 마음한테. 그러면 아까 인슐린처럼 이 코르티솔이나 DHEA가 막 나오다가 계속 스트레스를 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데모를 해버려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제어를 못해요, 나중에. 그래서 호르몬 교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그 조증과 막 우울증이 합해진 막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타나는 정신적인 질환들을 이제 일으키는 아주 주범인데, 저는 이런 그 몸의 물리적인 균형이 깨져 있는 사람들은 약물로 케어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그 전에, 성격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내 상황에 대한 너무 핑계, 변명, 이런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은, 패러다임 전환 훈련을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패러다임 전환.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관점을 다르게 보는 거. 이걸 훈련하셔야 되는데, 그 훈련을 저희들은 하고 있죠? 어디서 하고 있어요? 북콘서트에서도 하고, 매주 이렇게 목요일 날 모이는 저희들끼리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공부해보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계속 관점을 어떻게 바꾸어서 볼 것인지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이 정말로 근본적인 우울증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심하신 분들은 약물을 복용을 하셔서 그 우울증을 하셔야 되고, 약을 먹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감기가 걸리면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 것처럼 내 마음이 아프면 신경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어야 돼요. 위험한 상황을 막으셔야 되니까 이렇게 함께 병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어요. 뭐, 셀 수 없는 질병들이 많죠. 그러면 그 질병을 단순간에 해결을 해 나가기도 어렵지만, 우리는 이걸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생각과 몸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내 습관 만들기인데, 생각 습관, 몸의 습관을 건강하게 만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는 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왜 변화가 더디되는 걸까요? 습관. 왜 변화가 더디되는 걸까요? 누구는 막 이 책의 내용이나 이 강의의 내용을 다 받아들여서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왜 누구는 너는 떠들어라. 나 그냥 나대로 살란다. 그러면서 맨날 힘들다 그래요. 그리고 얘기해보면 3년 전 고민과 똑같아. 지금의 고민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들이 변화하려고 하셔야 돼요. 정말로 변화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보다는 1년 뒤 제가 복권을 할 때는 이런 문제를 다 이야기를 다 끝내서 다 변화하셔서 저희들이 정말로 읽어야 되는 인문학, 정말로 읽어야 되는 철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더 수준 높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북콘 식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뭐 이런 문제에 너무 맴돌고 있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몸을 케어하기도 힘들다 보니까 그 위에 의식 수준이 높은 이야기가 되질 않아. 되질 않고 맨날 생활적인 고민들만 하다 살잖아요. 그냥. 이게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렇잖아요. 대화할 때도, 나 여기 아파요. 나 저기 아파요. 나 누가 그랬는데 막 그 사람이 이래서 나 속상해요. 화나요. 이런 얘기를 한 차원 뛰어넘는, 호선님과, 우리나라 기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이런 의식이 조금 좀 향상되는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내 감정과 내 몸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으로 변할 때, 우리 천천천 북콘도 좀 더 인문학을 이야기할 수 있고, 기후변화를 얘기할 수 있고,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좀 더 큰 통찰력 있는 그런 크게 보는 삶의 전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북콘 식구들 너무 애쓰셨고요. 자, 32분. 시간이 2분 추가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호담 사장님, 오늘 좀 당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서로 이야기해 봤는데,
우리 한 달 동안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하면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지, 우리 효 선생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이야기 듣고 북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저의 생각으로 마치니까. 네, 저희가 앞에서 질문을 했던 내용을, 우리 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당뇨, 콜레스테롤, 우울증, 이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소식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소식을 소신 있게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 동물들은 안 아픈데 사람이 아픈 이유는 배가 안 고파도 삼시세끼를 꽉 그렇게 끈역을 튕겨 먹느라고 안 먹어도 되는데 그래서 강독소 많은 음식을 막 먹으면서 또 염증 생겼다고 프로폴리스 먹으면서 그래서 적게 넣고 약간의 배고픈 증상이 있을 때 더 머리 회전도 더 좋아지고 맑고 더 내가 더 잘 살아보겠다라는 변화된 삶, 성장하겠다라는 삶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하면 오늘의 북 콘서트가 그래 한 달 동안 난 또 어떻게 살아볼 거야라는 결단을 해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저도 식사를 할 때 내가 먹는 양에서 어느 정도 빼놓고 먹겠다. 저는 이제 한 3년 정도 그 20분 이상 식사하기 운동을 저 혼자 하고 있었어요. 제 회원들과 함께 제가 가장 주창하는 20분 이상 운동. 그러면 참 식사 양이 줄어버리더라고요. 자동으로. 그래서 여러모로 좋게 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었는데, 또 어떨 때는 양을 다 먹느라고 30분, 40분이 걸려도 그걸 다 먹느라고 포식을 하는 그런 제 모습을 봐서 저는 그걸 결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분에서 포만감이 있으면 무조건 먹어 치우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먹어 치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릇에다가 양보해주는 그런 삶을 결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공지 드릴게요. 환자혁명이 오늘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뒷부분 한 챕터가 남았어요. 6장이. 그래서 환자혁명은 다음 달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마지막 6장 할 거니까 책을 읽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십니다. 책 꼭 읽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책 꼭 읽어와 주세요. 읽을 책도 많지만 또 읽고 나면 눈동자가 커집니다. 오늘 북콘서트를 이렇게 멋지게 해주신 최나경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소감을 각자 스스로에게 해주시고 결단한 내용도 저희 북콘서트에 한번 콘서트 방에 올려보는 그런 센스 있는 행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한 달 뒤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